네. 이제 한 20대 후반의 남자분이 네.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대표님 보면서 와 블로그로 나도 월 2천만 원 벌고 싶다. 네. 찾아와요. 네. 시키는 거 전부 다 하겠습니다. 네. 그분한테 뭘 시키실 건가요? 아, 아무것도 블로그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네. 찾아와서 네. 딱 한 달에 100만 원만 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블로그 하면 돈 돼요? 블로그 하면 네. 됩니다. 제가 일단 잘 먹고 살고 있어요. 아 블로그 글 쓰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 네네네. 충분히 월급 이상 버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통장 내역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와 네 자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들어옵니다. 월급 이상이? 월급 이상이. 저는 딱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번 달에 2천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블로그로만. 아 근데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로 많이 돈을 벌고 있어요. 애드센스가 뭐예요? 네, 애드센스. 네. 잘 몰라가지고. 네. 네. 애드센스는 이제 구글에서 운영을 하는 네. 광고 플랫폼이에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 저에게 광고를 송출을 해줘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광고를 누군가 클릭을 할 때마다 저에게 돈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가 클릭해도 돈이 네. 들어와요? 네. 아 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광고만 보게 해서 클릭만 받게 하더라도 그쵸. 통장에 돈이 그렇죠, 들어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블로그에 들어와서 광고 클릭만 해도 저에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 네. 서로 다 블로그 글 쓰면 경쟁자가 많아지고 네. 내 글이 노출이 안 될 것 같은데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글을 쓰면 다음에 먼저 노출이 돼요. 다음에 누가 글을 봐 그러는데 저가 습관이 약간 주변 사람들 길 가다 보면 네. 누가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조금씩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번 봐요. 봐요. 한 번씩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이게 네. 습관이 돼서. 근데 그러면은 다음 앱으로 검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서 노출이 돼서 글을 보고 이제 저희가 광고를 클릭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 아 그게 첫 번째고. 그렇죠. 여기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저희가 다음 말고도 구글하고 네이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트래픽이 몰리고 그럼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돼요. 그러면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글을 많이 쓴다라기보다 약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상품을 많이 올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또 별개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효율적인 걸 좋아해서 네. 한 번에 글을 쓰더라도 수익이 많이 나는 글 그런 걸 위주로 했는데 어차피 아무나 쓸 거 클릭률이 많이 나는 글을 쓰자. 광고를 잘 배치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월 100만 원 정도 자동화 수익이 네. 나는데 한 20개 정도 글이 썼어요. 와. 아니 그러면 대표님이야 글을 잘 쓰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돈을 번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블로그 시작하시는 네. 사람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벌려면 네.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약간 지금 당장 바로 50만 원 수익 원한다 그럼 다음 달도 바로 낼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다음 달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아 맞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프로젝트를 했어요. 네. 4개월 정도 하니까 월 100만 원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가셨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와 자동화 수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자동화 수익은 이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계속 그냥 100만씩 들어오는 그쵸?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딱 100만 원 이렇게는 아니지만 네. 100만 원 근처. 아니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블로그로 돈 네. 10원도 받아본 적이 벌어본 적이 그래요? 없어가지고 저 스토어라서 10원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네. 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네. 일단 이 애드센스를 하려면은 네. 저희가 이제 구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구글 애드센스 나 이걸 할 거야 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저희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제 광고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네. 모르는 사람한테 나 이거 광고해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글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거를 이제 입증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인을 받는데 처음에 이제 글을 처음 써보다 보니까 힘들긴 해요. 네. 요령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승인을 받으려면은 2,000자 네. 글 하나 쓸 때 2,000자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럴 때 2,000자 정도 글을 쓴 걸 20개 정도 작성을 해서 구글한테 나 이렇게 할 거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 네. 글을 일단 어디에 올리는 거예요?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리게 됩니다. 거의. 처음에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리게 돼요. 근데 꼭 티스토리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희가 티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티스토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애드센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일단은 네. 2,000자 이상의 글을 20개 이상 올린다. 네, 그리고 구글한테 승인을 받는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나면은 이제부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2,000자 할 때 그냥 아무거나 백과사전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한테 혼나요. 구글은 웬만한 거 다 알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녕하세요를 안녕해요라고 해도 네, 복사해서 붙인 거는 대충 알 수 있다는 거네요. 구글에서는. 대략적으로. 근데 그렇게 조금씩 문단과 문장을 바꾸는 거는 괜찮아요. 강의 내용이긴 한데.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조금만. 네,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한쪽에다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전문 지식 같은 걸 많이 쓰라고 해요. 전문 전공적인 지식들을 쓰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단을 바꿔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창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네. 이제 그건 이제 구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광고 못 한다.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일단 광고 승인만 받고 난 다음에는 계속 글을 또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처음에만 이게 노하우가 없을 때만 좀 글을 못 쓰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습득되고 나면은 이제 글을 쓰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네. 글을 진짜 못 썼어요. 저는 학교에 자러 가고 밥 먹으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던 학생이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공부도 못했고요. 네. 근데 그래도 지금 글로 잘 벌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글을 이렇게 쓸 때 네. 뭔가 좀 쉽게 쓸 수 있는 노하우는 아니에요. 본인의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무슨 주제로 글을 써요? 자기 컨텐츠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 설명서의 하이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정부 같은 데서 뭐 부모급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줘요. 아이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게 써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풀어 써서 그 사람분들이 이제 정보를 받고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광고주분들이 광고를 달고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가치를 제공하고 네. 광고주분들에게도 가치를 제공해서 이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는 거죠. 근데 광고주를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광고주가 제 글을 선택하는 건가요? 구글에서 알아서 붙여줘요. 그냥 위에 네. 중간 옆에 알아서 네, 붙여줘요? 알아서 붙여줘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광고를 붙이려면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전 영업 같은 거 진짜 못하거든요. 지금까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글 애드센스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광고주와 매칭을 시켜주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옛날에 그 블로그 엄청 한창 쓰실 때 네.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셨어요? 옛날에 열심히 썼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좀 일반 직장인분들보다 좀 특수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보육원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챙겨주고 8시에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9시까지 9시에 회의를 하고 청소를 하고 11시쯤에 잠깐 책을 읽거나 네. 네, 블로그를 조금 써요. 그때 승인글을 한창 썼죠. 네. 몰래 다른 직장분들 몰래 이렇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1시에 오면은 또 학교 생활 다 보내다가 10시에 이제 그러면 아이들 재우고 나서 또 10시부터 12시까지 또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글을 맨날 쓰는 것도 있었지만 어제와 똑같은 글을 계속 쓴다 그러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잘 썼나 그런 것도 하루 매일 연구하고 기록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 조금 글을 잘 쓴다는 사람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일단은 저희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잘 쓴다를 저희가 작가로 글을 잘 쓸 거냐, 네. 수익을 잘 낼 거냐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수익을 잘 내는 글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작가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 이제 상단에 노출 잘 돼 있고 이게 뭔가 방문자를 밝혀놓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찾아서 즐겨찾기를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쪽에다가 다 공통된 분모를 찾아봤어요. 이게 왜 상단에 떠 있지?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 광고 배치는 왜 여기다 했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일단 저한테 다 대입을 해봐요. 제 블로그에 대입을 해보고 반응을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나아갔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일단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소위 방문객이 많은 사람들 글을 좀 분석하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방문자 수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주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죠. 그러면 그 블로그는 어떤 사람이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나요? 누구나 잘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블로그는 누구나. 네, 누구나. 근데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면 네. 경쟁자들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파이를 깔가 네. 먹게 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요? 경쟁자가 많아진다고 하지만 네. 그만큼 글 쓸 주제도 굉장히 너무 많아요. 제가 다 못 써요. 일단 저도 다 못 쓰고 살면서 평생에 얼마나 많은 검색을 하면서 살겠어요. 거의 저도 오늘 오전에도 한 3번 이상 검색했더라고요. 아, 그쵸. 네. 오전에만 이제 3번 이상 검색하는데 저도 오면서 네. 5번 이상 검색은 했거든요. 네. 그 주제도 많아서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도 타격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실제로 버는 돈은 그러면 애전이나 이런 것들 많이 유튜브로 알려주나 네. 큰 차이가 없으신 건가요? 네, 오히려 저는 계속 꾸준히 발전해 나가면서 처음에 강의했을 때 월 100만 원일 때 강의를 했다가 네. 이제 클래스 원어원에서는 네. 이제 월 1000만 원 정도 됐을 때 강의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근데 블로그는 계속 글이 쌓이면 아, 그쵸. 매출이 이게 버는 돈이 계속 올라가지 않나요? 올라가죠. 그 잘 버시는 분들은 네. 블로그 글로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버세요? 블로그 글로요? 네.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버시나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봤던 분은 한 2,300만 원 하루에. 하루에 200~300만 원. 네, 하루에 2,300만 원. 그런 것도 봐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냥 이거를 뭐 억 단위로 버시는 분들도 있다 하고. 아, 근데 이거를 부업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네. 텐데 이게 네. 본업으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는. 그쵸. 네. 처음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딱 진짜 50만 아니 30만 원만 벌어도 네. 월세 하나 받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맞아요. 생각으로 접근했거든요. 네. 하루에 10,000원만 벌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돼요. 와, 근데 부업으로 시작할 때 시간을 한 어느 정도 써야지 좀 괜찮을까요? 시간을 쓸 때 일단은 어느 정도 자동화 수익을 만들려면은 한 3, 4개월? 저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꾸준히 했거든요. 그랬을 때 월 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해서 6개월 정도 하신 거예요? 쉬는 날에는 이제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8시에 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글 쓴 거예요? 글 쓰고 분석해보고 약간 처음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죠. 네. 근데 이거를 다른 데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하루에 1시간 쓰면 월 100만 원 된다. 이게 네네네. 썸네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긴 해요. 네. 처음에 그 노력과 이런 그거 있으면은 나중에는 지금 저번 연도 글을 거의 안 썼어요. 네, 그래도 자동화 수익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걸 나무에 좀 비유를 해요. 처음에 저희가 나무를 키울 때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어느 정도 쬐끔할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은 한 번씩 이제 보듬어주면 되는 정도. 네. 열매가 맺히면 열매를 한번 딱 따서 네. 가져오는 정도면 되잖아요. 네. 네.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노력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유튜브에 블로그로 돈 버는 영상들이 진짜 많거든요. 꽤 많죠. 근데 그것만 보고 따라해도 실제 네. 돈 벌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유료 강의나 좀 디테일한 것들은 실제 돈을 내고 듣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처음에 유튜브 보고 했어요. 처음에 유튜브 보고 했고 경제적으로 그런 강의를 들을 여력이 없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로 보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걸로 강의를 들었거든요. 좀 더 알고 싶을 때. 근데 그쵸. 네. 너무 듣고 싶을 때. 근데 배움에 아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시간을 일단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만 봐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고 월 100만 원 이상 진짜 열심히 하신다면은 1,0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강의와 유튜브의 차이점은 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강사님을 레버리지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맞아요, 강사님이 맨땅에 다 헤딩하는 거 엑기스 맞아요, 맞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냥 시간과 돈을 어떻게 하면 바꾸는 거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여러 개 쓰시나요? 어떻게 한 개 아이디로 2천만씩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의 지금 일단은 하나의 아이디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와. 일단은 아이디가 구글에서는 정책상 네. 1인 1 아이디가 정책이에요. 네. 하지만 한 여러 개 있긴 해요. 근데 여러 개 만들어도 만들어지던데요? 만들어지는데 일단 그렇게 만들어도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죠. 네, 8대2인가? 8대 2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든지 8보다 2에서 네. 나온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정이 여러 개 있지만 하나의 계정에서 많이 수익이 나요. 그게 처음부터 썼던 계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 처음에 엄청 힘주고 쓰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네. 처음에 이런 유튜브 보고 돈 벌고 싶어서 블로그를 쓰고 네. 그림 네, 막 네.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게 노출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유입수가 제가 한 3시간 블로그를 썼는데 하루에 4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그럼 조회수 안 나오는 것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만 쓰셨나요? 네, 하나만 썼어요. 하나만 써서. 그러면 계속 뭔가를 발행해야 네.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블로그마다 이제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 블로그가 좋냐 안 좋냐를 평가하는 약간 지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근데 이런 지표가 있는 이유는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손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정보들을 제공하면은 그거는 손님들이 떠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수를 통해서 좋은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는 건데 처음에 글을 쓰면 이 블로그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글이 쌓이고 지수가 쌓이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글을 썼을 때는 1페이지 밖에 막 이렇게 있었는데 글을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뭐 1페이지 중에 3등.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는 이 3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출을 계속 올려봤다 내려봤다 해요. 이 글이 좋은 건지 계속 로봇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로봇이 1등에 딱 걸렸을 때 이게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체류 시간도 높고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하면은 이걸 계속 1등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나 막 키워드, 태그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어느 정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소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장기술이네요. 약간 그쵸. 메인 요리가 좋아야 양념이 좋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메인 요리 없이 소스만으로 승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소스만 먹으러 가는 데니까.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이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이니까. 스키라는 키워드로 뭔가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해요. 네. 근데 엄청 잘 쓰는 사람과 이제 쓰는 사람, 중간급, 뭐 초급, 중급, 고수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똑같은 컨텐츠로 하더라도 노출된 게 달라요? 어느 정도 노출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블로그 지수 때문에. 블로그 지수 때문은 아니고 네. 그렇다고 이 야박하게 오래 한 사람들에게만 너무 그런 버프를 주진 않아요. 오히려 초보자분들께도 계속 버프를 줘요. 그냥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야 이 블로그 내에서는 너가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너 좋은 글 썼으니까로 가는 거죠. 이게 오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사람들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그쵸. 그래서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최적화가 이루어져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글들이 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누적돼 있는 글들도 하나에 따라서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하나가 떡상하면 나머지 것도 따라오나 보네요. 그쵸. 약간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하나의 영상이 잘 되면 다른 것도 같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블로그도 하나의 글이 좋아서 체류 시간이 좋고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이 블로그 전체 지수가 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느낀 거, 제가 테스트한 경험이지 오피셜은 아니에요. 네, 오피셜은 아니니까 그냥 경험으로 알게 된 그렇죠. 것들. 제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티스토리 블로그 한 500개 정도를 만들어봤어요. 네. 많이 만드셨네요. 많이 만들었죠. 너무 궁금하니까 이게 왜 올라가는 거지? 블로그 하나 여러 개 만들어서 테스트를 많이 해본 거죠. 네. 이제 한 20대 후반의 남자분이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대표님 보면서 와 블로그로 나도 월 2천만 원 벌고 싶다. 찾아와요. 시키는 거 전부 다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뭘 시키실 건가요? 아무것도 블로그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딱 한 달에 100만 원만 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친한 친구가 그랬어요. 친한 친구가 처음에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안 하다가 월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퇴사를 하고 무작정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친구도 월 1,000만 원을 벌고 뭐 전자책 같은 것도 쓰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뭔가 멘탈적이나 기술적인 걸 얘기해 줬으니까 월 1,000만 되셨잖아요. 저는 일단 책부터 읽으라 그랬어요. 책. 근데 책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책? 그러니까 저는 마인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론적인 거 지금 당장 알려줘도 제가 있는 거 다 줘도 일단은 나중에 그분이 계속 자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혼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 전에 땅부터 다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 책, 약간 부자 마인드 세팅 책 그런 것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들을 좀 읽어라. 그리고 목표를 써라. 그런 것부터 했어요. 바로 글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마인드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 세팅이 됐다 싶으면 목표를 적고 그 다음에는요? 다 적었어요. 이제 책도 한 20권 읽고 목표에 월 1,000만 원 적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 승인을 받고 주제를 파악해보라 그래요. 주제. 일단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쓸 건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은 주제 중에서 단가가 좋은 걸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너가 꾸준히 쓸 수 있는 주제가 뭔지 생각해보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보통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돈이 되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블로그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좀 좋나요? 똑같이
똑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게 좋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쓰는 주제들이 네. 제가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주제가 대충 뭔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 관련된 것도 좀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검색을 하진 않았죠. 검색하지 않는데 그걸로 네. 글을 써서? 실제로 제가 그걸 쓰게 된 계기가 네, 친구가 나 이런 정부 지원 있는데 나 그거 알아볼 거야. 찾아볼 거야. 나 그거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제가 글을 뭐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던 차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그거 한번 써봐야겠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수익을 갖다 주고 있거든요. 와, 저도 근데 정부 지원금 같은 거 많이 검색해봐요. 네,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글도 어렵고. 네, 그래서 블로그 잘 정리된 거 있으면 계속 보면서 옆에 화면 띄워가지고 따라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체류 시간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일단은 책 읽고, 그 다음에 목표 쓰고, 블로그 애드센스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관심 주제 선택한 다음에 그걸 하루에 뭐 한 개씩 아니면 어떻게 좀 대략적으로 정하라고 하면은 주 2개에서 3개?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네요. 네, 일단은 글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하나의 글을 쓸 때 좀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해보라고. 그러면 글을 그렇게 써도 노출 안 되고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면 힘 빠질 것 같거든요. 처음엔 힘 빠지죠. 8시간씩 썼는데 글이 노출이 안 되면 그쵸, 그럼 좀 힘이 빠지는데, 그래서 그런 책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꼬꾸라지지 않도록, 여기서 절망하지 않도록 1년 뒤에 미래를 보고 간다 라는 생각으로, 못해도 50, 60씩 살면서 그 안에서 1년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투자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런 세계를 알았다는 거에 되게 값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1년을 좀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럼 지금은 블로그 하는데 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저는 작년부터는 좀 손을 떼고 한 달에 한 10분에서 많아야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정말 관리만 하는 거죠. 이게 노출이 잘 되고 있나, 오류가 있나, 오류가 있다면 그 수정하는 거. 근데 이 유튜브 보셔도 막 한 달에 블로그로 2천만 원 벌었다 해도 안 하실 거거든요.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분을 봤어요. 네, 일단은 처음에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람이 관성이 붙어 있어서 이거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좀 하다가 말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임계점을 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그 임계점 넘는 게 힘들죠. 임계점을 대표님은 어떻게 넘기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환경 설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6개월 정도 걸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월 100만 원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전 퇴사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너무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이걸 좀 더 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팀장님한테 저 퇴사할게요. 사회복지사 하실 때? 네, 사회복지사 할 때 가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7월 달에 퇴사를 했거든요. 환경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를 한번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 꼭 그렇게 한다고 죽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머리를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 환경에 맞추면은 거기에 맞게 생각하고 활동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 블로그 시작하려면 일단 퇴사하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벌지 맨날 유튜브 보고 이 강의 저 강의 이글 저글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작하고 싶은데 좀 망설여졌다, 아직 안 하고 계신다 하면 일단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한 발 내디면은 드디어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한 발도 머뭇거리고 이 문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 문 밖의 세상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성과도 성과지만 내가 뭔가 계속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큰 만족도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글을 하나라도 써봐라. 아니면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블로그라도 한번 만들어봐라. 아니면은 스토어 개설이라도 해봐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실행하는 거. 작게 시작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한번 보는 거.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